자, 그러면 141쪽에 17번 보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규민아 배웠었죠? 네. 여러 가지 함수의 종류 총 몇 가지 있었지? 네 가지. 첫 번째가 1대1 함수. 1대1 함수가 뭐야, 세준아? 1대1 함수는 응. 그거 너 어떻게 풀었대? 어? 저렇게 모르는데? 하나씩 이렇게 되는데 x 값 하나에 정확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지 못하네. 뭐 이렇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좀 더 정확하게. 자, 봐봐. 저렇게 하라는 거야. 슬아야. 1대1 함수가 어떻게 돼? 응. 아, 다르네요. 그죠?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가 같지 않다 이거였죠? 그지? 근데 이게 참이면 이것도 참이어서 표현 방식이 살짝 다르게 나올, 내려. 표현 방식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네. 어떻게 되지, 안주가? 대우 그렇지. 그래서 대우가 어떻게 돼? F 보면 안 되지, 바보야. 아니 자, 재우가 얘기해봐. fx는 응. fx는 응? x는 그렇지. fx1이 fx2랑 같으면 x1이 x2랑 똑같다.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었지? 1대1 1대1 대응.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1에서 등장하는 함수는 끊어짐이 없는 함수가 훨씬 더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대1 함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함수거나 이렇게 되는 함수가 보통 메인이라고 얘기했죠. 네. 맞지? 모르는데 어떻게 모르는 내려는 거야.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이어지는 함수랑 그 땡가 함수랑 땡소 함수라고 얘기했죠. 증가 함수랑 감소 함수가 보통 형태가 생기는데 지금 질문하신 17번은 아마 그런 구조가 아니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세준아 1대1 대응은 뭔데요?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를 그거를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근데 1대1 대응은 결국 이거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옳지. 끄덕이고 끄덕. 그렇지. 민주 뭐지? 뭐가 아니야? 뭐라?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신우 강의 들었나? 들었어요? 뭐지? 괜찮아, 괜찮아. 혜리 뭐야? 나 이거랑 필요 충분이라는 말도 썼을 텐데. 내가 보통 설명할 때. 그지 않아? 아, 예. 뭐지, 도현아? 맞다. 역함수. 아니, 야, 지금 묻는 거야, 대답해. 근데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었죠. 이게 내 잘못이긴 하다. 내가 이게 확실히 가기를 서로의 잘못일 거예요. 제 잘못만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네.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라고 얘기했고, 그다음 세 번째로 재호야 또 뭐 있죠?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이제 fx는 k꼴. 자, 그다음에 네 번째가 세준아 뭐가 있지?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근데 중요한 조건이 좀 하나 있었죠.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지, 규민아? 1대1 대응. 그거보다는 이제 아이들이 이런 모양을 좀 항등함수라고 착각해서 이렇게 나오면 이건 항등함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요렇게가 기본적인 전제로 깔려 있으니까 이 포인트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제가 예시를 들면서 이거 항등함수냐 끄덕였는데 그러면 틀린다. 그 4인 거 x에서 x로 가는 그치, x에서 x로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공부하고 계신 거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17번 봅시다. 조금만 더 꼼꼼히 합시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질문을 돌릴 때 전체적으로 매끄럽지 않네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그 세준아, 예.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r분의 1 마이너스 r분의 1 마이너스 r분의 문화를 왜 이렇게 부리는 거야? 1 마이너스 r분의 a의 괄호에 1 마이너스 n 왜 준단 말이야? 예. 뭐를?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1 마이너스 r분의 여기 초항 곱하기 1
1이고 바로하고 1 마이너스 R의 n승 그렇지. 그때 n이 뭐예요? n이 그거죠. 항의 개수. 그렇지. 자, 그러면 재구야. 네. 등차수열의 합은? 아니야. 그럴 수 있지. 태연아, 등차수열의 합은? 아? 뭐야? 태연이 엎드려. 아, 얘들아, 내일 테스트에 나와요. 아, 오늘이지? 내일. 오늘이 수요일. 아, 내일이구나. 내일 테스트에 나와요. 오늘이 목요일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제 수업했잖아. 그래서 금요일에 보신다고 했죠. 아니. 잘하자. 네. 어이. 자, 보자. 자, 요렇게 좀 있대요. 그러면 아마 얘들아,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이 크게 없으신데 뭐가 됐건 정확하게 푸셔야 되거든. 정확하게 푸셔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낼게요. 여기 1대1 대응 여기까지. 알겠지? 여기까지. 자, 문제에서 1대1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x값이 다를 때 y값이 달라야 돼. 즉 겹치는 값이 있으면 안 돼요. 다른 x값이 들어갔는데 겹치는 y값이 나오면 안 돼. 그리고 1대1 대응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까 세준이가 잘 떠들어 제낀 대로 공역이 치역과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요 표현 배웠어요. 요 뒤에 있는 요 집합이 공역인 거잖아. 그죠? 예. 그럼 지금 현재 공역 안에 들어있는 게 0부터 4까지 모든 실수인 거잖아. 근데 얘네가 빠짐없이 무슨 역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치역. 네, 치역이 돼줘야 되는 구조인 거지 지금. 오케이.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대략적으로 내가 요 함수의 상황을 좀 그려보면 혹시 이런 식으로 x의 범위에 따라서 함수가 달라질 때 이런 함수를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부르는지는 아세요? 이렇게 x의 범위에 따라서 함수가 좀 달라질 때. 네? 이걸 우리가 구간별 함수라고 불러요. 어? 뭐라고? 맞대요. 구간별 함수라고 불러요. 물론 이름은 모르셔도 되는 거긴 하지만. 자, 그러면 봐봐요. 지금 현재 한 요쯤 어딘가가 3, 한 요쯤 어딘가가 4예요. 자, 내가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3 넣었을 때 얼마죠? 빵이요. 0이요. 자, 그럼 4 넣었을 때 얼마죠? 1이요. 1이요. 그래서 3부터 1까지, 3부터 4까지 x의 값이 흘러갈 때 나는 지금 0부터 1인데 사이 등호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렇지. 자, 4라고 하는 녀석까지 해서 요렇게 빠짐없이 좀 먹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추가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 0부터 3까지 0부터 3까지 x의 값이 변할 때 추가적으로 먹어야 되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0부터 3, 아니지. 2부터 4. 뭔 소리야? 1부터 4까지를 쓰라야 우리가 추가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지. 제 말 혹시 이해되세요? 얘들아, 내 얘기 들어봐. 지금 x의 값이 3부터 4까지 변할 때 x의 값이 그거에 대한 함수 값이 몇부터 몇까지 먹어졌어요?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먹어졌지.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공역이라는 범위 안에 0부터 4인데 이거 괜히 x로 헷갈리지 말고 이거 집합인 거니까 원소가 0부터 4까지 모든 실수라는 거야. 알겠죠? 네. 그런데 그 중에 0부터 1까지 먹었으니까 내가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추가적으로 먹어줘야 돼? 1 빵꾸, 그죠? 그리고 어디까지? 4까지를 추가적으로 먹어줘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제 말 혹시 이해돼요? 네. 그치? 그러면 나는 생각을 한 게 지금 현재 얘가 몇 차 함수니까 2차 함수여서 x의 범위가 0부터 3까지 흘러가니까 그냥 내가 너무 좀 대충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먹으면 되지 않나? 그러면 0부터 1까지 먹었고 1부터 4까지 먹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해야 돼? 근데 봐봐. 만약에 요렇게 만약에 생기게 되면 잘 들어. 0을 대입해서 0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등호.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요쪽에 뭐가 붙어요? 아. 겹치는 말이 안 돼. 등호가 붙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서 요쪽이 빵꾸가 돼버리는 거 이해돼? 예.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먹게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먹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사실상 4를 안 먹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니까. 0에서 등호가 들어가고 3에서 빵꾸니까 이해돼? 네. 그런데 1부터 4까지 다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0에서 누굴 먹어주고 4.
4를 먹어주고 그냥 대충 그릴게요. 내려오다가 3에서 1로 가는데 여기가 빵꾸면 빨간색으로 주황색으로 가준다라고 치면 4부터 1까지. 근데 1에서 빵꾸인데 얘가 먹어줬고 다시 0까지. 겹치지 않게 다 먹은 구조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만약에 이렇게 생기면 이것 또한 무슨 대응이라고 불러요? 1대1 대응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였냐면 결국 주어진 함수 f라고 하는 녀석에 몇을 대입했을 때 0을 대입했을 때 얼마고요? 아 4. 그렇지 1. 4고요. 그지? 네. 자, 그 다음에 3을 대입했을 때 1.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4, 여기에다가 3을 대입했을 때가 1.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되긴 했겠다. 근데 여기에다 대입하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아시겠지? 빨리 이해돼?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가 끊어지는 구조는 얘들아 잘 나올 거예요. 이야기 기말에. 규민이 이해돼?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자, 이제 우리 142쪽. 생각보다 질문들이 없어서 좋네. 민주 이해했지? 거기 세준아 뭐라 나와 있어? 오늘 우리 수업의 목적은 요 어떤 그래프들이 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합성함수 그래프라고 하는 걸 나쁘지 않게 그릴 수 있을 정도면 오늘 수업은 성공일 것 같아요. 근데 이 합성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는 능력은 특히 이과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특히 이과는 여러분들 선배들한테까지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중요했는데 왜냐면 미적분 2가 너네 선배들은 이과가 수능을 보는 과목이었어가지고 여러분들 확통이라 선배들만큼까지는 아니겠다만 미적분 2 내신을 그래도 이과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할 거니까 네, 그때 좀 필요하실 거예요. 볼게요. 그럼 세준이가 봤을 때 네. 합성함수가 뭐예요? 함수를 합성하는 어? 함수를 응. 합성하는데 응. x 값을 넣었을 때 응. y 값을 응. 다른 함수에 넣어서 응. 다른 x 값을 구하는. 오케이. 잘 들었어. 자, 볼게요. 자,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하는 건 요 정도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합성함수는 자, x라고 하는 녀석에서 z로 가는 함수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돼요. 합성함수는 x에서 z로 가는 함수다. 예를 들어 우리 세준이 예시 하나만 들자. 자, fx 1차함수 아무거나 한번 예시 들까요? 2x 플러스 4.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태은이 2차 함수 아무거나. 자, 요렇게 좀 있대요, 얘들아. 그럼 한번 볼게요. 제가 만약에 잘 들어요. 자, 요렇게 x라고 하는 벤 다이어그램이 있고요. y라고 하는 벤 다이어그램이 있을 때 제가 만약에 요렇게 쓰고 위에를 만약에 이렇게 쓰면 x에서 y로 가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누가 되는 거야? g가 되는 거지. 이해돼? 자, 그런데 제가 요걸 그냥 f라고 좀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만약에 여기가 1이면 이쪽이 몇이 되는 거야? 6. 그치, 뭐 6 이렇게 되는 거잖아. 1이 6으로 꽂힌다. 이 정도 느낌이죠? 그치? 그럼 이렇게 되면 f 입장에서는 집합 x가 무슨 역이고 정의역, 집합 y가 공역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 선택받은 애들이 치역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게 x랑 y라고 하는 게 얘들아 반드시 이쪽을 x로 쓰고 이쪽을 y라 쓸 필요는 없는 거야. 그건 집합의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집합 a에서 집합 b, 집합 x에서 집합 x, 집합 y에서 집합 x 상관없어요. 우리가 주로 이렇게 쓰는 것뿐. 근데 제가 여기에 z라고 하는 집합을 하나 더 갖고 온 다음에 규민아 요렇게 쓰고 요렇게 해서 여기를 g라고 썼어. 그럼 약간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1이라고 하는 녀석을 대입하니까 6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갔죠. 근데 요 6이라고 하는 게 함수 f 입장에서는 결과야. 근데 그 결과를 다시 g라고 하는 함수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처럼 받은 거지. 6이 들어갔으니까 몇으로 다시 나오는 거야? 37로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혹시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1이라고 하는 녀석을 대입했을 때 6이 되고 그 다음 6이라고 하는 녀석을 대입했을 때 37이 돼. 다시 F 입장에선 얘가 공역, 얘가 똥싸 앉아있네. 얘가 정의역, 얘가 공역. 함수 G 입장에선 얘가 정의역, 얘가 공역. 요런 느낌인데 우리가 합성을 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X에서 Z로 가는 함수 이렇게 바뀌는 거야. 합성을 한다라는 것. 그래서 합성을 하는 함수 입장에서는 얘가 무슨 역? 합성을 하는 함수 입장에서는 얘가 정역이 되는 거고 얘가 공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 디테일을 보면 사실상 먼저 F를 거치고 G로 가는 건데 그 과정을 좀 빠르게 어떻게 볼 거냐면 그냥 1을 대입했을 때 몇으로 가는 37로 가는 중간 과정을 우리는 생략하자의 느낌인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우리는 이때 이 표현을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하냐면 F를 거쳤다가 G를 가는 게 원래 안에서 디테일한 상황이라서 우리는 먼저 가는 걸 오른쪽에다 쓰기로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옆에 동그라미 약간 좀 어느 정도 크게 있게 그 다음에 왼쪽에 G를 써서 우리는 이걸 G 합성 F라고 불러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게 먼저 들어간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혹시 괜찮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봐 요렇게 F라고 쓰더라도 실제 식으로 표현할 때 옆에 괄호 X를 이렇게 좀 쓰잖아요.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F랑 G라는 두 개의 함수가 합쳐졌어요 라는 표현인데 이 녀석을 우리가 실제 식으로 쓸 때는 G 합성 F하고 요쪽에 괄호하고 다시 괄호 열어서 X 이렇게 쓰는 게 약속이에요. 이거는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원래는 F를 먼저 거친 다음에 G로 가는 거구나 요 정도 느낌.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써도 되냐면 G 괄호 크게 열고 fx 이렇게 써도 돼요. 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서 제가 현중아 요 함수를 잠시 hx라고 하면 내 얘기 잘 들어. 현재 이 함수 fx는 1을 대입하면 6이 나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함수 f는 1,6을 지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함수 g는 신우야 6,37을 지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얘네 둘을 합성해서 만든 새로운 함수 hx라고 하는 건 하나가 얘는 우리가 1,37을 지나요 이렇게 보는 거야. 지금 내가 할 말 이해돼? 합성을 한 함수 입장에서는 중간 과정이 안 중요해요. 얘가 새롭게 x축 얘가 새롭게 y축이 되는 거야. 근데 물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두 개 함수가 뜨면 사실상 이렇게 거쳐서 가는데 중간 과정은 그냥 살짝 경유 지점. 왜냐면 이 37이 나오려면 결국 6이 먼저 나온 다음에 37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실제로 결과로 찍을 때는 1,37을 찍는 거다.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태준이 이해 안 돼? 돼요? 그럼 얘들아 봐봐요. 우리가 방금 G 합성 F 요렇게 했을 때 잘 들어봐요. 사실상 내가 여기에다 1을 대입하면 F1이 얼마여서? F1이 6이어서 그 6이 다시 G한테 들어가서 37이 된 거잖아. 네. 이 과정을 우리가 일반화시키면 만약에 X가 들어가면 우리는 G하고 X가 들어가면 그게 2X 더하기 4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1 넣어서 6이 된 것처럼. 근데 그 2X 더하기 4가 다시 저 녀석의 X값으로 들어가니까 사실상 2X 더하기 4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 더하기 1 되는 거 괜찮죠? 그래서 이 녀석은 4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16x인가? 그 다음 더하기 17 이렇게 돼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1을 대입했을 때 37이 만들어지는 어떤 새로운 함수가 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반화를 시켜주게 되면 앞으로는 뭐 굳이 매번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여기다가 2 넣으면 되고 3 넣으면 되고 7 넣으면 되고 5 넣으면 되고 되면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만든 함수는 중간 과정 잘 안 느껴지죠? 그냥 여기서 일로 점핑되는 그런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요렇게 쓰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벤 다이어그램 그림이 하나 있는 거고 먼저 가는 게 누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G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누가 되는 거야? F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지금 반응들 보니까 따라오고 계셔서 그럼 얘는 혹시 제가 이렇게 가면 빠른가? 2배에 x의 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의 더하기 4 이렇게 가면 이해되시려나? 괜찮으시죠?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자 그래서 얘는 2x 제곱 더하기 뭐가 나와요?
6이 나온다. 여기서 우리가 느끼셔야 되는 거, 내가 순서를 바꿔서 합성을 하게 되면 그때 그 둘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같지 않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이해되죠? 똑같은 1이라고 하는 녀석을 대입을 할 때 얘한테 먼저 거친 후 그 결과를 여기에 넣는 거랑 여기에 넣어서 그 결과를 여기다 넣는 건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물론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겠다만 다른 결과가 일단 보이니까 우리는 같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기억을 할 거예요.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합성은 뭐냐라고 하면 x에서 z로 가는 함수요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합성을 하는 법. 괜찮으시죠? 세준이 돼요? 진짜로? 네. 사실 안 되지 세준아. 네? 안 되지. 진짜 돼요? 예. 오케이. 세준이 어때? 서머하니까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 같아? 그래요? 세준이가 봤을 때 좀 열심히 안 하는 친구도 보여? 쟤 저럴 거면 서머 왜 했나? 이런 친구도 보여? 아니, 물어보진 않을게. 보여? 네. 보이긴 해요? 어. 남학생, 여학생? 이 정도까지만 다 안 물어볼게. 저희 학년이라요? 학년이 아니에요. 고2? 아 근데 고2? 예. 고2는 다 열심히 하는데? 제 옆자리 아, 승재. 아, 나도 이번에 처음 모신 거야. 그 첫인상이 좀 강렬했지. 아, 이거 나면 안 된다. 왜 잘라야 되나? 왜냐면 이번에 새로 온 친구예요. 이번에 새로운 친구 명지래요, 명지래요. 근데 고2 같은 경우에는 기한쌤이 첫 수업을 했거든. 제가 월수금을 들어가고 기한쌤이 화목을 들어가는데 기한쌤이 우리가 화요일에 시작했잖아요. 근데 기한쌤이 고2 수업을 먼저 들어가셨어.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모르는 이름들도 있으니까 얘네가 신규니까 이 친구는 어때요 쌤? 수업해보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수업을 하는데 이게 존다라는 게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뭐 이래셔. 자신감이 넘치셔. 그쵸. 맞지. 쉽지 않지. 그 승재 그놈이 존다고. 여학생들은 진짜 눈 말똥말똥하고 뜨어서 보는데 막 미치겠어요. 그쵸. 어련하시겠어요. 제가 이랬죠.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내가 수업하러 들어갔지. 그래서 수업을 하는데 좀 졸려하는 거야. 그래서 승재야 졸지 말라고 열심히 수업 들어가자. 네. 설명을 했어. 중요한 내용이야. 미분해 하고 있어가지고. 쳐다봐. 근데 뭐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입 벌리고 자가지고. 승재야. 근데 그날 이후로 그렇게 한번 그 사건이 있는 이후로 이제 지금 안 자고 있는데 자습실에서 좀 자나 보네. 사십실에서 똑같이 그러면서 그럼 네가 옆에서 좀 이렇게 뭐라도 좀 이렇게 해줘요. 근데 뭐 이렇게 아니 뭐 종이컵이라도 갖고 와서 이렇게 형님 이게 오늘 흘린 양입니다. 고1 중에서는 세준아 그 중에서도 있어요? 없진 않아요? 되게 그래도 좀 야박하네. 혹시 집중반에도 있어요? 더 물어보진 않을게. 진짜 더 물어보진 않을게. 어디로 그런 있긴 그래요? 건방지네. 자, 우리 합성함수가 뭔지 대략적으로 좀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요거 살짝 좀 1교시 할래요. 이거 좀 중요하니까 가볼게요. 아니야. 제가 봤을 때 지금 충분히 잘하고들 계세요. 자, 합성함수 그래프예요. 합성함수 그래프. 지금 요 구조를 이해하셨다면 hx가 결국 1,37을 찍는 거구나라는 걸 좀 이해하셨다면 한번 가볼게요. 혜준아, 예. 파이팅.
세준이는 더 열심히 해야 돼, 알겠지? 왜냐면 쌤이 이런 질문을 여기에서만 던져보지 않았을 거잖아. 그치? 내가 고2에서도 던져봤을 거잖아. 그치? 근데 거기서 꼭 2학년 얘기해야 되냐고, 1학년 얘기하면 안 되냐고, 얘기하라. 그래서 혹시 그 구석에 앉은 그 좀 크지 않은 친구 진짜. 그러니까 나를 이러고 이렇게 스스로를 좀 돌이켜 보면. 나는 열심히 했더니. 아, 그치. 이게 우리한테 사람이 항상 반대하는 거야. 상공가? 그래서 구석에 앉은 사람. 아니야. 아니야. 정확한 이름의 워딩이 나왔기 때문에. 자, 좀 볼게요. 뭐 어딜 둘러봐. 자, 보자. 진심으로. 어? 찐으로요? 근데 쌤은 거짓말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해가지고. 그래요. 왜 갑자기 막 우울해? 갑자기 우울해요? 그러면 저는 성공한 것 같아요. 뭐지? 모르지 나야. 누구분이 그렇게 느끼셨나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 자, 보겠습니다. 얘들아, 봐봐요. 자, fx가 있고, 근데 그게 한 표가 아니야. 한 표가 아니긴 했어가지고. 자, 좀 볼게요. 혜준이 뭐 오늘 갑자기 입맛 없니? 찾는 거 아니에요? 왠지? 어? 찾아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찾아서 좋아하게 돼요. 아니, 근데 여러 명 찾아야 될 텐데 그러면. 이게 한 사람한테만 나온 거면 제가 보통 얘기를 안 꺼내죠, 그죠? 여러분들도 제 성격 아시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상황을 몰표받는다라고 이야기하거든. 아니 근데 아니. 자, 보자. 자, 얘들아, 쌤 가볼게요. 자, 내 얘기 잘 들어요. 내 얘기 잘 들어. 지금 우리 요 정도 혹시 괜찮아? 봐봐. 어이구, 지웠네. 요 fx가 2x 더하기 4였는데 하랑아, 지금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합성을 하는지는 좀 이해되셨죠? 그러면 내 얘기 들어봐봐 얘들아. f가 이렇고 g가 이럴 때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들아 이거 f 합성 g라고 하면 요거잖아요. 그럼 이거 합성하면 얘들아 2차식 나오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끄덕끄덕 따라오죠. 그리고 만약에 얘들아 g 합성 f라고 얘기하면 이거잖아요. 네. 얘들아 저것도 2차식 나오겠다라고 해도 끄덕끄덕 되시죠.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요렇게 쓰면 얘들아 f 합성 g는 4차식 나오겠다. 끄덕끄덕 돼요? 네. 괜찮죠? 네.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쓰면 둘 다 1차식이죠? 네. 어떤 식으로 합성을 하든 무조건 몇 차식 나와요? 1차식. 1차식 나오지. 그러면 1차식은 그래프를 그리면 직선이죠. 네. 따라서 1차식과 1차식을 합성하는 건 이유불문 직선이라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2점 정도만 잡으면 그냥 연결하면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도 이해돼요? 네. 오케이. 그럼 가볼게. 제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G 합성 F를 하려고 해요. 그거를 여기 왼쪽에다가 우리 그려볼게요. 우리 인기남 세준아. 얘들아 내 얘기 들어봐. 내가 X에다 0 넣어볼게요. X에다 0 넣으면 F빵은 얼마지? 빵이죠. 그죠. 듣고 대답하세요. 알겠죠? X에다 빵을 대입하면 F빵은 0 빵, 그 빵이 다시 G로 들어가면 4 4. 그러면 요거를 내가 잠시 그냥 우리 이해하기 편하게 HX라고 하면 H빵은 4. 따라오세요. 그럼 걔는 빵 콤마 몇을 지나? 4를 지나겠지. 요런 느낌이지. 자, 이번에는 제가 F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2 넣어볼게요. X에다 2 대입하면 F는 얼마예요? 4. 그 4가 다시 G로 들어가 얼마예요? 4. 그럼 H는 2, 4. 그래가지고 요렇게 찍히겠지. 네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방금 제가 2점 잡고 연결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점을 잡아서 찍 연결하면 중간 과정이 틀릴 수 있어. 근데 지금 어찌됐건 어떤 식으로 순서상 좌표가 찍히는지 이해됐죠? 네. 요걸 좀 빠르게 가볼게. 잘 따라와야 돼. 집중. 도현이 여기까지 했어요? 진짜 됐어요? 오케이. 그럼 봐. 재우 돼요? 네. 오케이. 갑니다. 후. x의 값이 규민아 0부터 2까지 흘러가요. x의 값이 0부터 2까지 흘러가. 그때 fx라고 하는 값은 요쪽을 봐야 돼. 0부터 어디까지가? 4까지가 0부터 4까지 올라가는 그 결과가 다시 g 입장에서는 x 값으로 들어와 내려갔다 올라가. 처음과 끝 x가 0부터 2까지 흘러갈 때 내려갔다 올라가. 네. 빨라? 아니요. 다시 x의 값이 0부터 2까지 흘러가. 그때 fx라는 y 값은 0부터 4까지 돼. 그 0부터 4까지 변하는 게 다시 g 입장에서 x로 들어와. 그러면 0부터 4까지가 그러면 값이 내려갔다 올라가. 중간 과정 지워. 0부터 2까지 내려갔다 올라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되세요? 돼요? 잘 돼요. 선생님 저긴 1이에요. 요 녀석의 가운데 지점이 2라서 우리는 어차피 직선이 그려지는 걸 알고 있어서 그 비율이 그대로 따라가요. 선생님 헷갈려요. 1 넣어봐. 여기 1 넣으면 얼마겠어요? 2겠지. 왜냐면 이거의 가운데가 1이었겠지. 직선이면 비율 관계 그대로 따라가니까. 그럼 1 넣었을 때 2인데 2 넣었을 때 0이죠? 그러면 1 넣었을 때 0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제 중요해. 이제 중요해. 봐봐. 저 해요. 일단 하나만 먼저 볼게. 하나만. 4 넣었을 때 얼마야? 2야. 4 넣었을 때 2야. 자, 그 2라고 하는 녀석이 G로 들어가 얼마야? 0. 그러면 중간 과정 지워. 4 넣었을 때 얼마야? 0. 속도 내볼게. x의 값이 2에서 4로 가. 그때 fx라는 결과값은 어디서 어디로 가? 4에서 2로 가. 근데 여기서 신경. x의 값이 2에서 4로 갈 때, 2에서 4로 갈 때 y의 값은 4에서 2로 떨어져. 맞죠? 네. 그 4에서 2로 떨어지는 게 다시 g의 x 값으로 들어가. 그러면 4에서 0으로 떨궈지죠. 네. 근데 얘가 먼저 나오고 얘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원래 x의 흐름이 2부터 4였지. 네. 그러니까 사실상 2에서 4, 4에서 0인 구조인 거지. 한 번 더. x의 값이 2에서 4로 올라갈 때 fx라는 값은 4에서 2로 감소해요. 감소하는 4에서 2가 다시 g에서 정역으로 4에서 2로 가. 그러면 그때의 결과값은 4에서 0으로 떨어져. 근데 순서상 x의 값이 2에서 4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2에서 4, 4에서 0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 녀석의 흐름이 사실상 x의 값이 이렇게 가고 있었기 때문에 요 모양이 이렇게 등장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해주면 된다. 요게 여러분들이 그냥 그래프를 보고 합성했을 때의 그래프를 그리는 법. 요거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정확하고 빠르게 하실 수 있으면 일단 제일 베스트. 근데 모든 상황들이 저렇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항상 쉽게 되지는 않아. 물론 연습하면 애지간하면 다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식으로 하는 법도 할 줄은 있어야 돼요. 그건 2교시 때 좀 할 거고. 그리고 좀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좀 필요한 내용 좀 정리하시고 제가 그럼 요거 하나 비워놓은 건 뭐 하려고? 자리 바꾸려고 해봅시다. 자, 가보자 얘들아.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는 f 합성 g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그냥 편의상 이해를 좀 돕기 위해 hx라고 합시다. 괜히 또 위에 거랑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럼 f 합성 gx를 내가 보려고 하는데 점 몇 개만 좀 찍어볼게요. x에다 0 넣어보자.
G0은 얼마예요? 4. G0은 4예요. 그 4가 다시 F로 들어가 얼마예요? 2예요. 중간 과정 치워. 그럼 H0이 얼마인 거예요? 2. 그래서 0,2인 거죠. G2가 얼마예요? 0 0. G2는 0. 그 0이 다시 들어가 0 0이네. 그럼 H2가 0 0. 중간 과정이 어떻게 생겼으려나 해서 이번엔 가볼게요. 후아. 자, 먼저 들어가는 G인데 G라고 하는 녀석이 0부터 2까지 변할 때 GX에서 X가 0부터 2까지 변할 때 그때 G라는 Y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요? 4에서 0으로 가요. 거꾸로 가죠. 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 감소를 한다라는 건 사실상 순서가 뒤바뀌는 거예요. 감소를 한다라는 건 큰 것부터 먼저 등장해 이런 소리거든 사실상. 자, 그래서 4부터 0으로 가는 게 다시 F로 들어가게 되면 4부터 0이죠. 홀롤롤로 빨랄랄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0부터 2까지 갈 때 어떻게 하면 돼? 흐라라라 따라라라라라 이렇게 하죠. x의 값이 0부터 2까지 변할 때 y의 값이 4부터 0으로 바뀌는데 그게 다시 f의 x 값으로 4부터 0인데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중간 과정 지우면 0부터 2까지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이렇게 하는 거지. 예. x의 값이 2부터 4까지가 x의 값이 2부터 4까지가 g라는 y 값은 0부터 4까지 0부터 4까지 그 y 값이 다시 f 입장에서는 0부터 4까지 올라갔다 내려가 2부터 4까지 올라갔다 내려가. 예수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요렇게가 합성함수를 그리는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보고 그리는 방법. 그래서 이게 함수 돈이 혹시 괜찮니? 이게 함수가 아니라 나중에는 차수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막 그 뭐 삼각함수도 배우고 이러면 다른 막 굳이 1차, 2차가 아닌 것들이 합성이 되는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얘기한 요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x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y가 이렇게 바뀌네. 그게 다시 저기로 들어가면 이렇게 움직이니까 중간 과정 지우면 x가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변할 때 대략적으로 이렇게 변하겠다라는 요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함수가 복잡해지면 조금 이제 더 울퉁불퉁하겠지 뭐.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천천히 연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교시에는 식으로도 좀 가볼게요. 네.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그게 고쳐집니다. 고쳐져요. 목소리 고쳐져요. 그거는 무조건 고쳐져요. 왜냐면 선생님 이 얘기도 예전에 어느 발에서 한번 했었을 텐데 군대 갔었을 때 군대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오거든요. 다양한 사람들이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 대학교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당연히 오고 문신도 오고 뭔가 나한테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알겠지? 근데 그 중에는 그 신병의 성윤모처럼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훈련병 기간을 가지면 예를 들어 교관이 야 이러면 훈련병 기간 5주 동안은 본인이 이름이 없거든. 예를 들어 저는 128번이었나 그래요. 그러면 야 하면 128번 훈련병 송민섭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야 이랬는데 128번 훈련병 오세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기준을 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기준에서 이제 이렇게 양팔 간격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또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야 기준 해봐 그러면은 보통 남자들은 일반적인 기준 이렇게 하잖아요. 기준 해봐 기준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교관이 야 너 목소리 왜 그러냐고 똑바로 해 기준 이렇게 하라는데 기준 뭐 이렇게 하는 거야. 해봤더니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교관이 막 해도 이렇게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막 우리 막 엎드려 뻗쳐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교관이 저쪽 소각장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너 일로 와 그랬더니 소각장으로 데리고 가. 저쪽에서 막 무슨 소리가 들려. 구탄 아니에요. 근데 뭐 이렇게 혼내는 게 들려요. 뭐 똑바로 해 개새끼야 뭐 이게 들려. 근데 한 10분 15분 있다가 왔어. 기준 해봤더니 기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돼요. 네, 오늘도 오늘도 돼. 네. 오늘 될 거야. 오늘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쩝쩝
아니 뭐 이렇게 하잖아. 이제 은호도 근데 이제 군대 가면 뭐 수준 이렇게 하려다가 붙여질 거야. 무슨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은호는 좀 그게 걱정인 거지. 이제 맑게 못 알아듣잖아. 자꾸 얘기한 거에 대해서 단기 기억을 못 하잖아. 집중을 안 하는 거거든. 근데 군대 가면 이제 남자들은 저는 군대 가서 재밌었던 게 총 쏘는 거랑 수류탄 던지는 거. 근데 그거는 크게 해볼 수 없는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좋았어요.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는 게. 오해하시면 안 돼. 그걸 뭐 사람을 향해서 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어찌됐건 그런 훈련을 하는 게 저는 군대 갔을 때 괜찮았거든요. 그럼 수류탄 같은 것도 이제 멀리 던져야 되잖아. 근데 이제 오늘은 지 편한 대로 들을까 봐. 멀리 던져 이런데 그걸 사람한테 던져? 뭐 이렇게 왜 그게 가가? 자 가봅시다. 자 우리가 이 합성함수 그래프는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그래프를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제가 요거는 그냥 얘들아 그냥 바로 그래프로 해결한 거죠. 근데 선생님 이 녀석을 어떻게 푸는 것도 필요하다 있어요? 식으로 푸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래프로 할 수 있으면 무조건 다 그래프로 하는 거야. 근데 좀 어려워. 그랬을 때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 식으로 하는 건 할 줄은 알아야 돼. 알겠죠? 할 줄 아는데 그래프로 하는 거랑 할 줄 몰라서 그래프로 하는 건 다르니까. 자 그럼 이제 F부터 봅시다. 현재 여러분들이 F라는 함수를 관찰했을 때 이렇게 생긴 단 하나의 함수는 없죠. 네. 즉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달라지지 않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F라고 하는 녀석이 구간별 함수인 거 혹시 되세요? 네. 네. 그럼 fx를 이렇게 찢어준다. 자, 그래서 얘부터 볼까요? 요거 함수식 세준이가 떠들어봐. y는 EX. 네, 즉 2x죠? 자, 그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다. 등호는 여러분들 편하신 데 붙여주셔도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 은우야 어떻게 돼? 그거 아니야, 은우야. 자, 뭐가 될건 틀렸을 거라. 자, 2부터 4까지 보시면 얘들아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x. 자, 그 다음에 2 넣었을 때 4 나와야 되니까 2 넣으면 4 나와야 되니까 뒤쪽에 더하기 얼마? 6. 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다. 요게 2부터 4 사이. 자, 그 다음 g도 좀 봅시다. 자, g라고 하는 녀석은 자, 지금 0부터 2까지는 설리야. 식 어떻게 돼요? g.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2, 그죠? 마이너스 2x 뒤쪽에 상수 얼마야, 설리야? 저기 절편이 보이나, 그지? 그래서 플러스 4,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래서 얘가 0부터 2고요. 자, 은우 뭐 다시 한번 기회 줄게. 2부터 4까지. 그게 아니라니까. 자, 2부터 4까지 봅니다. 자, 2부터 4까지 해서 기울기 얼마예요? 2. 은우야? 자, 2x. 자, 그 다음에 2 넣었을 때 빵이니까 빼기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된다. 자, 그럼 얘 가볼까, 얘? 요거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G 합성 fx 요걸 해보려고 해요. 자, 왼쪽 거. 그러면 잘 들어봐 얘들아.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G3 이러면 쫄지마. G3 이러면 여기 있는 3을 여기 또는 여기다 넣자. 네. 근데 3이 2와 4 사이니까 밑에다 넣겠네. 그래서 얼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제가 하는 말 이해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G 합성 fx라고 하면 원래는 사실상 요 자식이 마이너스 2fx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예. 단 이렇게 위쪽으로 들어가려면 네가 x를 대입해서 나온 fx라고 하는 결과가 뭐와 뭐 사이일 때? 그치, 0과 2 사이일 때 일반화시키고 있는 건데 따라오시죠? 네, 자, 그 다음 2fx 빼기 4가 되기도 하겠지. 예. 너가 x를 대입해서 나온 fx라는 결과가 2와 4 사이였을 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들어가는 fx가 다시 식이 바뀌죠. 네. 여기까지 혹시 제 말 이해될까요? 네. 자, 그런데 잘 들어. 우리는 fx라고 하는 녀석이 2보다 작은지 2보다 큰지가 중요한 거야 일단. 그래서 2보다 작으면 이유 불문 위로 들어가고 2보다 크면 이유 불문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해했어? 네. 그럼 여러분들은 아 fx가 2를 기점으로 바뀌는구나. 들어가는 이 구조가. 그러면 fx 그래프를 쳐다보고 뭐 하셔야 되냐면 2라는 라인을 찍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해하나? 네. 그래서 2보다 위쪽에 있는 녀석들은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제가 하는 말 이해되세요? 네. 2보다 밑에 쪽에 있는 애들은 1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0과 2 사이에 있는 f는 여기로 들어가 2와 4 사이에 있는 f는 밑으로 들어가 이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봤더니 이게 직선이라 여기 지점의 값이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나누면 되냐면 x가 0과 1 사이일 때는 f가 2보다 밑에 있으니 나는 위로 들어가야겠구나. x가 1보다 클 때 만들어진 fx라는 결과는 2보다는 위쪽에 있으니 밑으로 들어가야겠구나. 그런데 f라는 함수가 2에서 바뀌네. 그러니까 1보다 오른쪽에서 분명히 f라는 값은 2보다 크니까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밑으로 들어가는 f의 식이 1과 2, 2와 4로 나눠줘야겠구나. 들어가는 f의 식이 다르거든. 이해했어? 네. 그래서 요렇게 종합적으로 관찰했을 때 이 녀석은 범위가 세 가지로 나와줘야 되는구나. 이게 식으로 풀었을 때 최종 결론이에요. 왜 이렇게 나누는지 이해되실까요? 예. 네. 그럼 봐. 왔다 갔다 안 할게요. 0과 1 사이 x예요. x가 0과 1 사이야. 그러면 저기 2보다 밑에 있죠. 근데 그때 fx의 식은 누구예요? 그때 fx의 식 2x죠. 2x가 위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위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4x 더하기 4 이렇게. 봐봐. x값 1 커질 때 4 떨궈지죠. 마이너스 몇 x야? 마이너스 4x고 1 넣었을 때 빵이죠. 더하기 얼마야? 이렇게 나온다.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시나? 예? 자, 그 다음 1과 2 사이야. x가 아직까지 fx는 2x예요. 그런데 그 2x라는 값이 2보다 커요.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돼 이제? 밑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몇 x예요? 4x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얘인 거겠죠. 자, 그 다음 x의 값이 2보다 커? 그러면 x의 값이 2와 4 사이야? 그때 f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6인데 그 값이 2보다 크니까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2배의 fx 대신에 마이너스 x 더하기 6 맞냐? 그 다음 빼기 4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얘도 이해돼? 옳지 옳지. 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12 빼기 4 텐 이해돼? 진짜 돼? 야 해봐 라고 하면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좀 길죠 얘들아. 네. 응. 그러니까 저렇게 가는 게 제일 좋은데 할 줄 아는데 저렇게 가는 것 뿐인 거야 우리는. 이해되시죠? 네. 한 번만 연습합시다. 네. 자, 요거 해봐. 자리 바꿔서.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네.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어차피 위의 식은 똑같으니까 밑에 거 천천히 한번 해보시고. 궁금한 거 있을 때마다 손 드세요. 네. 알아들었거든.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고 확인을 하라고 했잖아요. 응. 맞는지. 응. 그러면 원래 그래프를 안 보고 이 기본이 식이라고 하셨는데. 아,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그냥 이거 두 개 보고 그린 거잖아. 네. 그치. 근데 이거 두 개만 보고 이 식을 뽑아낼 수 있잖아. 네. 그리고 만약에 문제에서 이걸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원래는 요렇게가 주어져 있는 거지. 네. 그죠? 자, 그럼 그거 바탕으로 우리가 F합성 G를 해. 네. 그럼 F합성 G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구간별로다가 첫 번째 2GX가 되기도 하네요. 예.
아니면 마이너스 gx 더하기 6이 되기도 하네요. 예.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근데 만약에 밑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2보다 크거나 같고 gx가 누구보다? 4보다 같거나 작으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뭐 위에도 뭔가가 있겠죠? 제가 다 하진 않을 거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g라고 하는 녀석이 2보다 큰지 2보다 작은지가 중요하죠. 그럼 저기 나와 있는 함수에서 어딘가를 찍어야 돼? 2를 찍었어야 되는 거지. 오해하시면 안 돼. 항상 2를 긋는 게 아니라 보고 긋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나서 봤더니 거기가 2보다 큰지 작은지를 구분하는 경계의 x의 값이 누구랑 누구야? 1과 3이야. 그런데 함수가 변하는 지점이 어디예요? 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1과 2, 0과 1, 1과 2, 2와 3, 3과 4 이렇게 될 거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첫 번째 0과 1만 할게요. 그럼 0과 1을 여러분들이 보면 0과 1이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현재 gx라고 하는 녀석의 식이 얘네요. x의 값이 0과 1에서의 gx식은 얘네. 근데 이때 만들어지는 gx라는 결과가 2보다 뭐예요? 커요. 그래서 어디 들어가야 돼?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여기에 마이너스 해주고 더하기 6 하면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해주면 2x 빼기 4인데 더하기 6 하니까 2x 더하기 2죠. 요렇게 내가 구했는데 사실상 이거 가지고 내가 구해보면 여기 지점에다가 1일 거잖아요. 그럼 1 커질 때 2 커지니까 기울기 2x에 y절편 2니까 이거네. 잘 구했네. 요렇게 확인해 보라는 거지. 이해되셨죠? 네. 오케이. 숙제는 제가 부담 주기 싫거든요. (152쪽까지만) 네. 네, 괜찮으시죠? 네. 자, 그럼 조금만 설명 좀 더 이어갈게요. 칠판 한번 좀 지우고. 자, 가볼게요. 자, 선생님 뭐 해볼 거냐면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합성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합성함수 성질에 대해서 볼 건데 우리가 하나는 좀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좀 이야기했는데 아까 전에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첫 번째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했나 안 한다 했나? 안 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교환 법칙이 안 돼요. 아까 우리가 그냥 합성에 대해서 한번 해볼 때 짚었던 부분인데 여러분들도 이미 인지하고 계시겠다만 우리가 F 조용히 아니라 아이고 추워? 추워 되나? 추워? 괜찮아? 어. 뱉고 후회했네. 뱉고 나서 후회했네. 자, F 합성 GX 라고 하는 녀석이 좀 있고요. 자, 그다음 뱉고 나서 뭔 짓이지? 자, G합성 fx가 있는데 얘네 둘이 일반적으로 같아요? 같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네, 같지 않아요. 이유는 우리가 예시로 확인을 했으니까. 그럼 두 번째, 교환이 있으면 보통 세준아 누가 딸려와? 결합. 그럼 세준이가 봤을 때 결합 법칙은 성립해요, 안 해요? 어떻게 결합이야? 뭔 결합? 어떻게 결합이 무슨 말이야? 결합도 이제 이쁘게 결합했을 때. 나쁘지 않게 결합했을 때. 되지 않을까요? 결합은 돼요? 항상 돼요? 예. 네, 항상 돼요. 알겠죠? 항상 되는데, 그러니까 결합이라고 하는 게 뭔데? 잘 모르나 보네. 결합 법칙이 무슨 말이야? 붙어서 먼저 계산. 그치? 누굴 먼저 계산하냐 이거예요. 순서를 뒤집는 게 아니고. 그럼 얘들아 봐봐. 아까 전에 우리가 F를 거친 다음에 쓰자. 세준아 방귀 끼지 마. 세준아. 세준아. 네. 우리 염치라는 게 세준아. 자, 봐봐 얘들아. 우리가 X에서 Y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걸 만약에 쌤이 F라고 해. 그 다음에 Y에서 Z라고 했을 때 이걸 G라고 해. 우리가 아까 여기까지 봤잖아. 근데 이제 이런 논리라면 계속 합성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넘겨주고 받고 넘겨주고 받고 넘겨주고 받으면 그 다음에 Z에서 W로 가는 걸 예를 들어 우리가 H라고 좀 합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잘 봐. 여기서 X라고 하는 녀석에서 중간 과정 다 무시하고 W로 간다라고 치면 누구 먼저 가요?
F요. 눈 떠서 보면 되지 세준아. 예. 자 그다음 누구 거쳐요? G. 그다음 누구 거쳐요? 이걸 우리 H라고 읽어요. 좀 쉽지 않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H 합성 G 합성 F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이해되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H 합성 G 합성 F가 있으면 아까 전에 우리가 합성함수 식을 구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 fx가 2x 더하기 4면 그게 g한테 들어가. 그래서 2x 더하기 4 전체의 제곱 더하기 1이었어요. 아까 전에 식 기억나죠? 그럼 그렇게 나온 식을 다시 h에 넣는 거야. 순서대로 간다라고 치면 이해되지?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요렇게 해주면 이해돼? 뒤쪽에 있는 녀석이 먼저 계산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그 식에다가 f가 들어가는 거야. 이런 말인 거지. 이거 제가 예시 안 들어도 이해되나?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오케이. 자, 그 다음 H 합성 G 합성 F인데 자, 요렇게 좀 있으면 아까 전에 합성했을 때 만들어진 그 식을 그 다음에 H에 넣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얘네들의 결과가 이유 불문 항상 같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순서를 바꾸지 않는 한 내가 어떤 걸 먼저 합성하는지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인 건데 얘들아 잘 봐. 내가 아까 전에 합성함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국 X에서 Z로 가는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라고 치면 사실상 요렇게 된 녀석은 A에서 바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D라고 하는 녀석으로 이렇게 가는 거지. 네. 원래는. 그런데 내 이야기 들어봐. 만약에 너네가 F 합성한 다음에 H 합성 G를 하면 H 합성 G라고 하는 건 B에서 뭐로 가는 녀석이었겠어요? D로 가는 녀석이었겠지. 아, H 합성 G는 얘네 둘이 합성한 거니까 중간 과정 개무시하고 여기서 이렇게 간 걸 거 아니야? 네. 그런데 F라고 하는 녀석은 A에서 어디로 간 거야? B로 간 거지. 그럼 얘들아 봐봐.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D로 점핑한 거야. 어찌됐건 도착 지점은 누구예요? D인 거예요. 이건 쉽지 않은데 D라고 읽어요. D 해봐 D. 옳지. 괜찮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요렇게 가. 그럼 요렇게 가보면 얘는 F랑 G를 우리가 먼저 요렇게 합성을 하게 되면 걔는 A에서 어디로 간 거야? C로 간 거야. 근데 그 다음에 H랑 합성하게 되면 C에서 D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점핑하는 지점이 좀 다를 뿐 결국 우리는 전부 다 어디로 도착을 한 거예요? D로 도착을 한 거지. 이해돼? 내가 한 칸 가고 세 칸 가나 세 칸 가고 한 칸 가나 어찌됐건 도착 지점은 4칸짜리 지점에 도착을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결과는 항상 똑같은 걸 만들어낸다. 괜찮아요? 선생님 진짜 괜찮나? 네. 진짜로? 진짜? 오케이. 자, 그 다음 이건 합성함수의 성질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합성함수 관련 문제를 풀 때 뭐 성질도 성질이긴 한데 좀 우리가 은근 많이 쓰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전에 하나만 더 하고 갈게. 충분하네. 자, 항등함수와의 합성.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의미 없다예요. 항등함수와의 합성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냥 의미 없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래요. 예를 들어 fx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 요 자식이 뭐 2x 제곱 빼기 x 더하기 뭐 7이었다 칠게요. 내 맘이에요. 자, 그 다음 gx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요게 x야. 얘들아 그럼 gx는 무슨 함수예요? 항등함수지. 는 녀석 그대로 나오니까. 근데 여기서 쌤이 얘기하는 의미 없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 자, 만약에 제가 g 합성 fx 했어요. 항등함수라고 하는 건 는 녀석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 그럼 내가 x랑 합성해봤자 fx 들어가면 그냥 뭐 나와요? fx 나온다라는 거지. 뭐 이해되시죠? 그치. 자, 그 다음에 f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g를 합성을 했어. 근데 gx가 뭐니까? 그냥 x니까 얘 그냥 다시 누구 나와요? fx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다 보면 추후 역함수까지 우리가 배우게 되면 합성하는 중간 과정 중에 갑자기 항등함수가 뜰 때가 있을 거야. 그럼 그냥 그거 개무시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의미 없기 때문에. 들어가봤자 다시 자기 자신이 나오겠다. 하랑 이해되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네 번째는 치환이에요. 자, 쌤이랑 그 152쪽에 디귿을 좀 볼게요. 니은 디귿을 볼게요, 얘들아. 니은 디귿. 여기가 4연이 해주나? 네. 오케이, 2, 4. 자, 거기 문제 보시면 0부터 4까지 둘 다 등호가 들어가 있을 거라서 지금 현재 fx의 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니은을 보시면 fx랑 누구랑 같다라고 노래요? x, fx랑 x랑 같다라고 나 방정식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교점을 구하고 있는 짓인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y는 x를 덧붙일 수 있죠? 그럼 우리 교점 몇 개 보여요? 2개 보여요. 뭐 여기까지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녀석의 실근의 개수는 2개다라고 하는 니은의 말은 참이죠.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되고 있죠? 네. 근데 여러분들 거기 디귿을 보시면 f 합성 fx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fx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는 맘먹으면 이 왼쪽에 있는 식 구할 수 있죠. 우리 연습했으니까 왼쪽에 있는 식 구할 수 있고 fx식 구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f 합성 fx라고 하는 녀석의 식이 조금 지금 빨리 따라온다면 식을 세팅했을 때 얘가 2에서 끊어지거든. fx가 2를 찍어 그럼 범위가 4개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f 합성 fx라고 하는 녀석의 식은 범위가 4개인데 fx의 식은 2개라서 얘랑 얘랑 같을 때 얘랑 얘랑 같을 때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시면 방정식을 풀 수 있어요. 충분히 식으로. 뭐 그런 방법도 있지만 두 번째 우리는 f 합성 fx라고 하는 요 녀석의 그래프를 맘먹으면 지금 그릴 수 있죠. 네. 그럼 그거 그리고 fx는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거 그리고 교점 개수 위에처럼 비교하면 돼. 그게 두 번째 방식. 세 번째가 치환인데요. 잘 들어. 요 치환은 이 유형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f 합성 이걸 그냥 대표적인 걸로 좀 가볼게요. f 합성 fx가 있어. 근데 얘가 fx가 되래. 그러면 치환을 한다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살짝 불편할 때인 거지. 네.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지? 그러면 우리는 이때 뭐 할 거냐면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실 때 지금 딱 똑같은 부분 보이죠 얘들아? 그럼 나는 이때 fx라고 하는 녀석을 살짝 누구로? 뭐 x라 두셔도 되고 쌤이 뭐 t라고 놔도 되고 그러면 주어져 있는 녀석을 나는 f의 t는 몇으로? t로 이렇게 치환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실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예시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합성함수 관련된 어떤 문제들을 풀 때 불편함을 느낀다. 그러면 치환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시죠? 이런 거야. 이렇게 있대요. 예를 들어요. 그럼 이거는 사실상 fx랑 3x-1이 합성된 거거든요. 자, gx라는 3x-1이 들어간 거겠지 뭐. 이해돼요? 근데 뭐가 됐건 뭐 이런데 나한테 fx를 찾아보래요. 아유 불편해라. 이거 뭐라 둘까? t라 두면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x가 t로 바뀌겠죠? 네. 그럼 그걸 여기다 넣어주면 ft는 어쩌고 저쩌고 라는 식이 나오겠죠? 네. 뭐 fx 찾아진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적절히 치환이라고 하는 걸 써먹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되지? 근데 막 모든 유형을 다 외운다 이런 느낌보다 불편하네? 치환도 한번 생각해볼까? 일단 요 정도 느낌만. 알겠죠? 근데 그 중에 얘는 조금 유명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할 건데 그럼 봐봐요.
지금 우리는 요렇게 ft는 t라고 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살짝 요걸 t축이라고 보고 요 녀석을 ft라는 관점으로 살짝 봐도 되지 않나요? 네. 그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요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 뭐 잠깐 알파라고 합시다. 요가 4라는 거 알지만 그냥 잠깐 베타라고 좀 할게요. 네. 그러면 얘들아 봐봐. 우리는 F합성 fx가 fx랑 같은 걸 찾아야 되는데 fx를 잠시 t로 치환하니까 ft가 t가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럼 요게 조금 더 보기 편하단 말이야. 지금 요걸 보니까 알파가 들어갔을 때 알파가 나오는 거, 베타가 들어갔을 때 베타가 나오는 거, t가 들어갔을 때 t가 나오게끔 하는 거 몇 개 있어요? 2개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렇게 놓고 나면 t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알파 또는 베타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제가 하는 방식이 지금 이해되세요? 좀 빠르긴 한데 괜찮아? 네.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t예요, x예요? x인 거지. 그러니까 요 막판에 다시 t라고 하는 녀석을 누구로 바꿔주면? 네, x로. 즉 t가 fx니까 결국 이 말은 fx가 누가 되게끔 하는? 알파. fx가 누가 되게끔 하는? 베타. 요렇게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지. 원래 이걸 푸는 거였는데 치환을 살짝 거치니까 요렇게 푸는 녀석이 요렇게 푸는 녀석으로 바뀌었구나가 되는 거지. 이해되실까요? 네. 분명히 첫 번째 방식은 진짜 이거 식대로 구하고 식대로 구해서 같다. 두 번째는 이거 그래프 그리고 이거 그래프 그려서 그래프로 비교. 세 번째는 치환을 이용해서 사실상 이걸 푸는 이 말이 이렇게 푸는 거랑 같은 말이었다는 거지. 그럼 fx는 알파, 호로로로로로, fx는 베타, 호로로로로로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네. 요게 알파고 요게 베타일 거니까. 그죠? 근데 문제에서 실근의 합을 물었죠. 네. 이해돼? 근데 실근이라고 하는 건 교점의 x좌표. 둘 더한 거의 절반이 2겠지? 네. 그럼 둘 더한 건 4겠지? 네. 둘 더한 건 4겠지? 8이겠지? D가 참이겠지. 이렇게 우리가 풀어볼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되죠? 예. 근데 오해하지 마. 세 번째 풀이가 무조건 제일 좋은 이런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네. 아시겠지? 이렇게 치환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좀 참고하시면서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진 않아가지고 좀 어려우실 텐데 일단 하고 옵시다. 예. 자, 내일 시험 보는 건 합성함수는 낸다면 정말 쉬운 거 위주로 낼게요. 알겠지? 네. 그 여러 가지 함수까지 그리고 등차 등비수열의 합까지. 오케이, 우리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